하체를 쓰는 연습은 이런 종이, A4 용지 종이 한 장만 있으셔도 됩니다. 자, 백스윙 올라갔다가 여기서 공을 던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치실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와서 막 힘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스윙의 문제점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끌고 오는 스윙을 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푸시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썸골프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골프연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PGA 투어 프로 소범준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썸골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드라이버 비거리 어떻게 하면 쉽게 늘릴 수 있는지 자세하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치실 때 실수하는 거는, 여기서 내가 무언가 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은 비거리나 아니면 스피드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좀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윙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자, 저는 지금 어떻게 칠 거냐면 다운스윙 스타트 때부터 굉장히 힘을 한번 내볼게요. 팔 힘을 엄청 써서 치는 스윙.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클럽 헤드 스피드는 높아질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비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힘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힘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드라이버에 제대로 힘을 쓰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힘을 쓰면 됩니다. 여기 손이 오른 허벅다리 근처에 왔을 때부터 힘을 쓰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리 법칙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네를 탈 때의 원리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네를 탈 때 우리가 이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막 몸을 흔들거나 아니면 다리를 굴러주지 않습니다. 그네를 탈 때 우리는 거의 지면에 닿을 때쯤부터 우리는 다리를 굴러서 스피드를 조금 더 더해줍니다.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운스윙 스타트 때부터가 아닌 여기서부터 하체와 팔을 사용해서 힘을 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스윙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살짝 밀리긴 했지만 아까보다 수치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은 제가 8인만 가지고 굉장히 세게 쳤던 스윙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게 되시면 지금 110마일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캐리 거리가 230m, 토탈 거리가 270m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지 않은 거리일 수 있는데, 방금 제가 팔 힘을 여기서부터 쓰는 스윙을 했을 땐 지금 클럽 헤드 스피드는 아까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나왔어요. 110마일. 자, 볼 스피드도 아까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나왔지만 캐리 거리가 대폭 증가했고요. 토탈 거리도 18m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인 힘을 쓰는 스윙이랑 비효율적으로 힘을 쓰는 스윙이랑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리고 힘을 왜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지 제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치실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와서 막 힘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여기서부터 손목을 이런 식으로 풀어와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스윙의 문제점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끌고 오는 스윙을 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푸시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스윙 때부터 내가 손목을 써서 내려오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풀훅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데, 이는 과학적 원리인 각운동량 보정 법칙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각운동량 보정 법칙은 회전하는 물체가 질량을 유지한 채 갑자기 이 회전의 각이 줄어들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하는 질량을 유지하고 싶은 나머지 갑자기 스피드가 확 늘어나게 되는 각운동량 보전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스포츠에서 예를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피겨스케이팅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 점프를 할 때 보면 도약을 위해서 팔을 넓게 이런 식으로 펼쳤다가 도약 후에 이렇게 팔을 오므리는 동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제대로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또는 어떠한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도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용을 안 하면은 오로지 내 근육의 힘만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부상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겠죠. 효과적인 드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바로 공 던지기 드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을 보통 던지실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던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최대한 이 팔을 늦게 편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하체가 이렇게 리드를 해줘서 여기서부터 팔꿈치가 펴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수제비 할 때 돌을 던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스크린 끝에 공이 닿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팔을 이렇게 던지지 말아주세요. 자, 다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체가 조금 리드되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체중이 실린 것 같다가 확 하고 회전하면은 스피드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하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체를 써서 이 팔을 던지려고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팔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비거리를 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하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이 뒷받침이 돼줘야 우리가 비거리를 엄청나게 상승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둥근 쪽, 엉덩이 쪽 근육을 많이 이제 단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엉덩이 쪽 근육이 단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와요. 백스윙 때는 이렇게 스웨이가 되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다운스윙 때 이렇게 밀리는 현상 아니면은 스핀아웃이라 그러죠. 이렇게 뒤로 빠지는 현상.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둥근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준 다음에 이렇게 팔로 던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팔 힘만 가지고 계속 치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하체를 쓰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체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 번째로 순서가 이렇게 힙 슬라이드라 그래서 옆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왼쪽 팔, 앞꿈치 쪽이나 아니면 중앙 쪽에 체중이 실리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왼무릎을 뒤로 차주면서 이렇게 차주면서 하체를 써줘야 되는데, 자, 이 연습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드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체를 쓰는 연습은 이런 종이, A4 용지 종이 한 장만 있으셔도 됩니다. 이 종이를 땅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자, 신발을 벗어주세요. 신발을 벗어서 발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 바닥에 마찰력을 좀 줄여주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쪽 발도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양팔을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고 백스윙을 똑같이 해주세요. 이때 왼발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느낌. 왼발이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왼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굽혀졌어요. 요거를 자연스럽게 뒤로 펴주면서 하체를 회전시키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하체를 회전시키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백스윙 가면서 왼발을 앞으로 보내주고 이 상태에서 뒤로 앞으로 보내줬다가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많이 연습하시면은 여기서 하체가 빠지는 스핀아웃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몸의 시퀀스가 좀 안 맞게 되면은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공 던지기 드릴과 이어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똑같이 밟고 왼팔은 뒷짐을 져주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잡아주셔도 돼요. 뒷짐을 질게요. 자, 백스윙 올라갔다가 여기서 공을 던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 갔다가 공을 던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내 몸의 시퀀스가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팔이 쭉 하고 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방향성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연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비거리와 방향 둘 다 동시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빼는 이유는 이게 어차피 백스윙 때 이렇게 골반이 회전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앞으로 나가요. 예, 이게 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빼진다는 거는 어쨌든 이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굽혀지는 느낌을 더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런 실수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웨이, 무릎이 안 굽혀지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분들, 아니면은 이 무릎 굽히는 느낌이 없으면은 이 왼쪽 다리를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뒤로만 빠지는, 오른쪽 다리를 축으로 중심으로 스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할 때 이제 어떠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 PD님을 모델로 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왼팔은 뒷짐을 져주고, 그 상태에서 그냥 물수제비 던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그쵸? 이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보통 나오는 패턴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PD님이 지금 잘못된 예를 보여주신 거고요. 방금 보시면은 팔만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팔만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하체까지 같이 빠져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공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공을 던지기 전에 이 드릴부터 해볼게요. 백스윙.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면은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쪽 다리에 실려요. 이 왼무릎을 뒤로 차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게 하체를 쓰는 느낌이에요. 거의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는 왼쪽에 한 70%, 80%가 실려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 체중을 이용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백스윙. 그렇죠. 거기서 왼무릎을 펴주면서 쭉. 그렇죠. 맞아요. 오, 잘하시는데요. 네.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거기서 뒤로 차주면서. 그쵸? 맞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백스윙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그렇죠. 거기서 뒤로 차주면서. 그쵸? 지금이 마지막 게 가장 비슷했어요. 이렇게 돼야 팔에 힘을 빼고 효율적으로 내가 하체를 이용해서 팔을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방금처럼 치셔야 몸의 시퀀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드릴 느낌대로 하체를 써서 드라이버 힘을 정확하게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살짝 밀리긴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치신다면은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드라이버 비거리 200m에서 210m 치시던 분들이 250m까지 단번에 늘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같은 느낌으로 하체를 쓰고 그리고 공 던지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진짜 비거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드라이버 힘을 쓸 때 여기서부터 쓰는 건 아니에요. 프로님들이 보통은 여기서부터 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가군동량 보존 법칙과 굉장히 연관이 있으니까 힘 안 들이고도 드라이버 비거리 280, 290m까지 보내는 그러한 스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골프 연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범준 프로였고요. 어썸 골프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